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모토로라의 폴더블 폰이죠. 레이저 40 울트라를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할인가로 999,000원에 구매했고요. 정발가는 1,299,000원이더라고요. Z 플립 5와 10만원 차이인데 여튼 박스를 뜯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비바 마젠타. 정품 보호필름 제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폰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안쪽부터 보면 야,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케이블도 들어있고요. 아니 근데 뭔가 좋은 향기가 난다? 뭐지? 이 상자 안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오, 좀 신선한데? 요즘 또 친환경이니까 모두 종이로 포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충전기는 34W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근데 왜 때문에 C가 아니라 타입 A냐? 그래서 케이블도 A to C라는 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니 케이스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 유심핀은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스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좋네요. 투명 케이스지만 컬러도 제품 컬러에 맞춰서 제공하는 것 같고요. 제품을 뜯어보면 야, 컬러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프레임은 둥글둥글하고요. 딱 봤을 때는 디자인이나 마감 괜찮아 보여요. 후면은 가죽 느낌의 재질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모토로라 폴더블 폰은 모토로라 그 특유의 디자인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한 16년 전쯤에는 모토로라가 정말 잘 나갔는데 근데 오히려 이 디자인을 고집하지 않고 변경한 게 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런 옛날에 잘 됐던 향수에 빠져서 디자인을 리프레시해서 출시하면 망하더라고. 지금의 디자인은 그냥 갤럭시 Z 플립의 형태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똑같아. 너무 똑같이 만든 거 아니야? 갤럭시 폴드나 플립이나 폴더블 폰 분야에서는 레퍼런스 느낌이죠. 레이저 40 울트라는 Z 플립 5보다 화면을 더 빨리 키워서 출시했습니다. 여러 제조사에서 이렇게 화면을 키운 클램쉘 폰을 출시하고 있죠. 요즘은 디자인을 보자면 플립과 정말 닮아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보입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3.6인치로 큰 화면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플립 5와 다르게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외부 디스플레이 디자인 이거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모토로라 쪽이 약간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쁘기는 한데 아쉬운 점들도 같이 있었다. 이 제품도 플립 5처럼 완전히 접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틈이 없이 접히고요. 물방울 힌지를 탑재해서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 주름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플립 5와 비교해도 그렇죠. 주름이 확실히 적습니다. 만졌을 때도 그렇고. 다만 최근에 인터넷을 좀 뜨겁게 달군 폴더블 폰 접기 테스트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랑 갤럭시 Z 플립 5 두 기종 대결을 했는데 모토로라가 약 10만 번 접고 펴고 고장이 났고 플립 5가 약 40만 번? 근데 사실 플립 5는 망가지지를 않아서 억지로 망가뜨려서 40만 번이니까 이 힌지 내구성에서는 플립 5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10만 번 정도도 하루에 100번 접고 편다 해도 1000일이니까 3년 정도는 사용 가능하겠지만 실사용에서는 어떤 변수가 개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구성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그래도 이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원시원해 보이는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플립 5와는 다르게 카메라 쪽까지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넣어서 하단을 꽉 채운 모습이죠. 컬러도 레이저의 컬러를 사용해서 꽤 예쁘게 잘 뽑았고요. 프레임은 유광이고 게다가 이 외부 디스플레이 스펙도 꽤나 좋습니다. 4:3 비율의 3.6인치 144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플립 5가 60Hz니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 디스플레이가 힌지 쪽으로 더 올라왔으면 끝판왕 디자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오는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레이저 40 울트라의 경우 배경 화면이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거의 정사각형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제스처를 사용하면 마치 그냥 바형 스마트폰처럼 하단에 제스처가 표시되니까 익숙하게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폰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홈으로 가거나 들어 올려서 최근 앱을 볼 수도 있고요. 버튼식으로 변경하면 좌측 하단에 버튼이 표시되면서 동일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탑재된 게임들도 디스플레이 특성을 잘 살려서 게임을 만들었고요. 좌측 하단은 알림을 항상 띄워놓아서 볼 수 있게 했고 누르면 전체 알림을 보여줍니다. 퀵 패널 같은 경우도 마치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앱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 카메라가 위치한 세로줄은 거의 버리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플립 5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물론 전체 보기 기능을 지원해서 강제로 아래까지 보여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적화가 된 게 아니라서 버튼들이 그냥 카메라에 먹혀버립니다. 그 부분은 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일부분은 전체 화면으로 했을 때 예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앨범 커버라든가. 다만 그 외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판의 경우는 풀사이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는 건 불편하지 않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줄어들다 보니 진한 메시지를 볼 수가 없어요. 플립5의 경우는 살짝이라도 진한 메시지를 볼 수 있거든요. 또 플립5는 이 튀어나온 공간을 백그라운드 앱을 보여줘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레이저 40 울트라는 공간이 꽤 있음에도 알림으로만 활용하는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플립5가 적절하게 디자인을 타협을 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플립도 펀치홀 적용하고 외부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만들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펼치면 6.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외부 화면에서 사용하던 앱을 연속 사용하는 연속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앱을 사용하다가 접잖아요. 그럼 외부 화면에 컨티뉴라고 표시되면서 이걸 누르면 앱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펼쳤을 때 접었을 때 둘 다 연속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기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 화면 주사율이 165Hz를 지원하더라고요. 게다가 LTPO라서 1Hz부터 165Hz까지 조절을 해주고요. 배터리를 아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접는 폴더블 폰의 경우는 거치대 없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힌지가 좀 애매해요. 이게 그 고정되는 각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각도를 넘어가면 그냥 푹 쓰러져요. 뭔가 힌지 느낌이 좀 플립5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방수 방진. IP52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5등급의 방진과 2등급의 방수거든요. 플립5가 IPX8로 방진은 없고 방수는 8등급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죠. 플립에 없는 방진은 있지만 방수는 2등급으로 낮다. 어느 정도의 먼지는 막아주는데 다만 방수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등급이라서 좀 신기했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이 탑재되었어요. 작년 플래그십에 탑재되었던 프로세서죠. 올해 이미 스냅드래곤 8 젠 2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플립류를 사용하는 분들은 고사양 게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다 보니까 좋게 보자면 이 정도도 괜찮기는 한데 작년에 프로세서가 탑재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젠2에서 확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이 카메라 사이 터치가 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됩니다. 사진 촬영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삼성페이는 당연히 안 됩니다. 갤럭시 쓰셔야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국내에 정발한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플래그십, 그것도 폴더블 폰을 국내에 정발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제품이 좋고 서로 경쟁하면 할수록 소비자는 좋은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AS도 찾아보니까 국내에 44곳을 두고 진행한다고 하고 초기 30만원 할인 혜택 같은 것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여러가지로 준비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는 플립5가 이미 나와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펀치홀 디스플레이처럼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구매했을 때 플립5와 혜택을 따져보면 금액적인 부분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비교해드린 것들을 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